지은호가 눈을 떴을 때 세상에 진석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다면 그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다. 이 지역은 진석의 본가 저택 앞마당에 망령처럼 서 있었더라고요. 그의 손에는 20년 전 아버지가 진석에게 무릎 꿇고 구걸하며 받았던, 이제는 곰팡이가 피고 낡아 비틀어진 그 피 묻은 돈봉투가 쥐어져 있었더라고요. 지역은 빗물에 젖어 흐늘거리는 그 봉투를 으스러지게 쥐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로 허공에 읊조리고 있었는데요. 기다려 아버지. 오늘 밤 내가 이 비열한 종이 조각들을 진석의 화려한 수의로 만들어줄 테니까. 20년을 기다린 연극인데 주연 배우가 이렇게 늦게 나타나면 안 되지. 진석, 당신이 사랑하는 그 추악하고 화려한 집구석이 오늘 밤 당신의 거대한 무덤이 될 거야. 당신의 제국은 오늘부로 폐허가 되고 당신의 이름은 저주가 될 거다. 이 지역은 거침없이 저택의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었습니다. 육중한 문을 발로 차 부수는 순간 요란한 보안 경보음이 밤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지만 지역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승리를 축하하는 오케스트라의 찬가처럼 들리고 있었더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거실 한복판,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위스키를 들이켜고 있던 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의 얼굴은 불과 몇 시간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썩은 고기를 노리는 독사의 도끼를 품고 있었더라고요. 왔냐 이지혁. 제 아비를 죽이겠다고 새벽부터 피를 쫄딱 맞고 온 꼴이라니. 내 꼴을 봐라. 그게 인간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괴물의 모습인지. 넌 결국 나를 벗어나지 못했어. 내가 가르친 대로 파괴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 증오하고 있지 않느냐. 진석의 비아냥에 이지혁은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비릿한 실소를 흘렸었습니다. 지혁은 피 묻은 돈봉투를 진석의 발밑에 던져버리고는 소파 앞에 놓인 값비싼 대리석 테이블을 구두로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는데요. 쾅하는 소리와 함께 위스키 병이 바닥에 나뒹굴며 유리 파편이 진석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더라고요. 괴물? 맞지. 당신이 20년 동안 공들여 빚고 담금질한 당신만의 명작이지. 근데 어쩌나 이 작품이 주인의 목을 물어뜯으려고 왔는데. 진석, 당신이 믿던 그 화려한 제국 지금 무너지는 소리 안 들려? 당신이 숨겨둔 비자금 계좌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됐고 당신이 죽이고 묻어버린 사람들 명단은 이미 언론사 데스크에 토착했어. 당신이 내일 아침 마주할 건 따사로운 햇살이 아니라 수천 명의 분노 섞인 침뱉기와 수사관들의 차가운 수갑이야. 당신의 그 잘난 명예? 이제는 개도 안 물어갈 오므릿했다고. 진석은 위스키 잔을 바닥에 내던져 박살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었습니다. 그의 얼굴 근육은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핏줄 선 목소리가 거실을 메웠는데요. 내가 감히 내 어머니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멈췄어야지. 내가 성의를 어떻게 했는지 알면 네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넌 평생 내 손에 묻은 은호의 피와 내 오만함 때문에 죽어갈 내 애미의 비명을 듣게 될 거다. 내가 죽어도 넌 평생 지옥에서 살게 될 거야. 그 순간 지역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었는데요. 지역은 단숨에 거리를 좁혀 진석의 멱살을 잡아채고는 거실 벽에 걸린 거대한 유화 위로 처박아 버렸었습니다. 캠퍼스가 찢어지는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진석의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지역의 소나기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지역은 진석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저승사자가 심판의 명부를 읽어주듯 차갑고 서늘하게 속삭이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니, 걱정 마.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니까. 당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경호팀들 내가 얼마를 줬을 것 같아? 당신이 가르쳐줬잖아. 돈으로 산 충성은 더 큰 돈 앞에 무너진다고. 당신의 그 알량한 금전 관계가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진석, 넌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은호가 저 중환자실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몰아쉴 때마다 난 생각했어. 저 인간의 가슴을 어떻게 도려내야 가장 고통스러울까? 근데 답은 아주 간단하더라. 죽이는 건 너무 쉬운 잡이야. 당신이 평생 모은 그 더러운 제국이 가루가 되는 걸 똑똑히 지켜보게 하는 거. 그리고 길바닥에서 개처럼 구걸하며 은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 그게 내 복수의 완성이자 당신의 영원한 형벌이야. 지역은 진석을 바닥에 쓰레기처럼 내팽개치고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었는데요. 작은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지역의 일그러진 얼굴이 거실 벽면에 핏자국처럼 기괴하게 비치고 있었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나 좋아하던 이 화려한 집, 20년 전 우리 집을 불태웠던 그 똑같은 불길로 돌려줄게. 거기서 당신의 그 추악한 기억들과 함께 타 죽어. 난 은호한테 가봐야 하거든. 은호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조금은 깨끗해졌다는 소식을 전해줘야 하니까. 당신의 연기는 지옥까지 배달될 거야. 이 지역은 거실의 고급 비단 커튼에 라이터 불을 가져다 댔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휘황찬란한 문양을 삼키며 천장으로 치솟았고 지역은 타오르는 불길을 배경으로 유유히 저택을 빠져나오고 있었는데요. 등 뒤로 진석의 처절하고 비굴한 비명과 육중한 대들보가 무너지는 굉음이 들려왔지만 지역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더라고요. 차에 올라탄 지역은 병원으로 향하며 핸들을 잡은 손을 미친 듯이 떨고 있었는데요. 복수를 달성했다는 카타르시스는커녕 가슴 속의 구멍은 오히려 더 깊은 심연이 되어 그를 삼키려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았던 지은호의 그 창백하고 생기 없던 얼굴을 떠올리며 자학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그의 얼굴은 이미 산자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은호야. 끝났어. 이제 그 인간은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제발 이제 그만 돌아와줘. 네가 없는 승리가 나한테 무슨 소용인데. 내가 다 태워버렸어. 당신을 아프게 한 세상도 내 더러운 야망도 다 저 불꽃 속으로 처박아 버렸다고.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너밖에 없단 말이야.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 이 지역의 차는 병원 정문 앞에 굉음을 내며 급제동했었습니다. 지역은 차 문도 닫지 않은 채 비틀거리며 중환자실로 달려갔는데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신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잔혹한 운명의 장난이었더라고요. 중환자실 안은 이미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비규환이 되어 있었고 은호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기계들은 비명처럼 날카로운 경고음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비키세요. 이번 베드 환자분 어레스트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차지 200. 슛. 지역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은 마비 증상을 느꼈었는데요. 그는 제지하는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달려들어 은호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움켜쥐고 절규했는데요. 안 돼. 지은호. 내가 왔잖아. 내가 진석을 죽이고 돌아왔단 말이야. 너 살려주겠다고 신한테 내 영혼까지 저당 잡혔는데 왜 이래. 눈 떠. 눈 뜨라고 이 바보야. 네가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지역의 처절한 절규가 병실의 무채색 벽을 타고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은호의 심전도 모니터에는 끝내 잔인한 수평선만이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B-, 하는 단조로운 소음이 지역의 고막을 찢어발기는 칼날처럼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지역은 은호의 식어가는 가슴에 귀를 대고 더 이상 뛰지 않는 심장 소리를 확인하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을 넘어선 신을 향한 가장 저열한 조롱이자 자신을 향한 지독한 저주였더라고요. 그래, 이게 내 결말이지? 복수를 완성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뺏어가는 것, 이게 당신이 짠 저급한 시나리오야? 신이 있다면 대답해봐. 내가 뭘 더 바쳐야 해? 내 목숨? 내 팔다리? 좋아, 지금 당장 다 가져가. 대신 지은호만 살려내란 말이야. 이 아이는 아무 죄 없잖아. 지역은 은호의 손에 묻은 자신의 핏자국을 혀로 하르며 그녀의 죽음을 온몸으로 부정하고 있었는데요. 이지역이라는 남자가 가진 마지막 인간성의 초각이 은호의 심장 박동과 함께 흩어져 버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지역의 손끝에 전해졌었습니다. 은호의 손가락이 지역의 손등을 아주 미세하고 희미하게 움켜쥐었는데요. 동시에 멈췄던 모니터에서 다시 작고 위태로운 곡선이 꿈틀대며 그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지역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멈추고 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은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생을 향한 마지막 사투를 벌이듯 고통스럽게 눈을 뜨며 지역을 향해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더라고요. 지역. 씨. 이제. 그만해. 나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은호가 뱉어낸 첫 마디는 지역을 향한 원망도 사랑의 고백도 아닌 그의 광기를 멈춰달라는 처절한 자비의 간청이었는데요. 지역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벌인 이 피의 축제가 은호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었음을 깨닫고 아이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요. 지옥이 너무 추워서 돌아왔다. 지역아, 너를 데려가기 전엔 나 혼자 불꽃 속으로 사라질 순 없거든. 지역이 떠난 뒤 불길에 휩싸였던 진석의 저택은 이제 거대한 화로처럼 밤하늘을 붉게 태우고 있었는데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고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들이 비명처럼 울려 퍼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누구도 그 안에서 살아나올 생명이 있을 거라곤 짐작하지 못했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화염을 뚫고 검게 그을린 수트를 넝마처럼 걸친 채 피투성이가 되어 기어 나오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진석이었더라고요. 진석은 폐허가 된 현관문 앞에서 타오르는 자신의 제국을 보며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웃고 있었는데요. 폐부에 가득 찬 연기와 재 때문에 카켜를 하며 파닥을 기었지만 그의 눈만큼은 지역을 향한 저주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는 무너진 기둥에 찢긴 어깨를 움켜쥐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마지막 남은 비밀 경호팀의 부축을 거절하고는 허공을 향해 포효했었습니다. 이지역. 이 배은망덕한 새끼. 네가 감히 나를 불태우려 했나?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화려한 날들을 네가 감히 이따위 불꽃으로 끝내려 했단 말이냐. 하지만 잊지 마라. 이 불꽃이 꺼지는 순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지은호의 세상도 영원히 꺼지게 될 테니까. 내 손으로 내 심장을 찢어 죽이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아직 내 연극은 커튼콜을 허락하지 않았어. 진석은 비틀거리며 대기 중이던 검은 세단에 올라탔었는데요.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지역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도려내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는 차 안에서 구급상자를 열어 생사를 소독약으로 들이부으며
고통에 찬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병실 안에 이지혁은 기적적으로 눈을 뜬 지은호의 손을 부들부들 떨며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는데요. 지혁의 눈에는 안도감과 슬픔, 그리고 승리감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정작 눈을 뜬 은호의 시선은 이전에 그 따뜻했던 온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었습니다. 서늘하고 무겁고 어딘지 모르게 지혁을 혐오하는 듯한 그 시선에 지혁의 가슴은 진석의 칼날보다 더 깊게 난도질당하고 있었는데요. 은호야, 나 보여? 나 지혁이야. 네가 살았어. 정말로 살았어. 신이 내 기도를 들었나 봐. 이제 다 끝났어, 은호야. 진석도 그 더러운 제국도 다 내가 내 손으로 불태워버렸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너랑 나랑 과거가 없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우리끼리만. 이지혁 씨, 당신 손에서 지금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알아? 이거 사람 피 냄새야. 아니, 피 냄새를 넘어선 당신 영혼이 시커멓게 타버린 악취라고. 당신이 진석을 죽이겠다고 그 저택으로 달려갔을 때 내 안에서 당신을 향해 뛰던 심장도 같이 멈췄어. 당신이 복수를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선택한 그 순간 내가 사랑했던 이지혁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진석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또 다른 살인마일 뿐이야. 차라리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어. 은호의 메마른 목소리가 병실의 차가운 정적을 가르고 지혁의 고막을 송곳처럼 찔렀는데요. 지혁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등에 말라붙은 진석의 핏자국과 머리카락에 밴 불타는 저택의 연기 냄새가 자신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더라고요. 지혁은 은호의 손을 부서질 듯 더 세게 쥐며 미친 듯이 소리쳤었습니다. 아니야, 은호야. 난 오직 너를 위해서 그랬어. 당신을 쏜 그 인간을,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악마를 용서할 수 없었단 말이야. 내가 당신 복수를 대신해 준 건데 왜 나를 비난해? 당신이 흘린 피를 닦아주기 위해 내가 내 손을 더러운 똥통에 쳐넣은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라고? 아니, 지혁씨. 당신은 당신의 찢겨진 자존심과 그 지독한 보상 심리를 위해서 총을 든 거야. 당신이 진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유린하고 무너뜨렸을 때 당신은 그를 이긴 게 아니라 그에게 영혼을 팔고 무릎을 꿇은 거라고. 진석이 원한 게 바로 이거였잖아. 당신을 자기와 똑같은 악마로 타락시키는 거. 지혁씨, 당신은 결국 그 인간이 20년 동안 공들여 만든 가장 완벽하고 추악한 후계자가 된 거야. 축하해, 이 화려하고 비참한 폭수의 대성공을. 이제 당신 곁엔 아무도 없어.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지혁의 손을 쓰레기 치우듯 뿌리쳤었습니다. 그 거절의 몸짓 하나에 지혁의 세계는 다시 한번 굉음을 내며 붕괴하고 있었는데요. 지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제 머리를 병원벽에 치시기며 짐승 같은 소리로 자학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했어? 나를 20년 동안 지옥 불에서 살게 한 그 인간을, 당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은 그 인간을 그냥 허 웃으며 두고 보라고? 난 그럴 수 없어. 난 그렇게 고결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은호야,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네가 나를 버리면 난 진짜 껍데기만 남은 괴물이 돼. 아니, 난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버릴 거야. 제발. 이때 병실 밖에서 구둣발 소리가 다급하게 들리더니 상철이 얼굴이 흑빛이 되어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었는데요. 상철은 지혁의 어깨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었습니다. 지혁아, 도망쳐. 진석이. 그 악기 같은 인간이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어. 지금 병원으로 향하고 있대. 경찰 검문소까지 뚫고 미친놈처럼 차를 몰아 돌진하고 있다는구나. 지혁아, 은호 데리고 당장 뒷문으로 나가야 해. 시간이 없어. 상철의 말을 듣는 순간 지혁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은 증발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파괴적인 광기가 서리고 있었는데요. 그는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단검을 만지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은호가 휠체어에 매달려 안 돼, 지혁씨. 제발 그만해. 여기서 멈춰. 라고 소리쳤지만 지혁은 이미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상태였는데요. 살아남았다고? 역시 악마는 인간의 불꽃 따위로 죽지 않는구나. 좋아. 신이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모양이지.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그 인간의 심장을 꺼내서 내 눈으로 확인해주지. 은호야, 여기서 딱 기다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그 인간의 숨통을 확실히 끊고 나서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죽을게. 당신이 원하는 게 내 파멸이라면 내 피로 이 병실을 다 적셔줄게. 그 인간이랑 같이 지옥 밑바닥으로 가줄 테니까. 지혁은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었습니다. 폭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연기에 그을려 얼굴 반쪽이 허물어진 진석이 남은 경호원들을 이끌고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병원의 하얀 조명 아래서 마주한 두 남자의 모습은 마치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서 만난 두 마리의 굶주린 맹수 같았더라고요. 진석은 입가에 고인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내뱉으며 지혁을 향해 비릿하고 소름 끼치게 웃었었습니다. 이지혁, 아직 안 죽고 여기 있었냐? 내 여자는 눈을 떴나 보지? 기왕 눈 뜬 거 내가 내 손에 사지가 찢겨 죽는 꼴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다시 눈을 감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 내가 가르쳐줬지.
사냥은 확실하게 목줄기를 끊고 숨이 넘어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넌 너무 서둘렀어. 그 오만함이 바로 내 패착이다. 자, 이제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레슨을 시작해볼까? 지역은 아무 말 없이 오직 짐승의 안광만을 띤 채 진석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었습니다. 지역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진석의 뺨을 얇게 베었지만 진석의 경호원들이 지역을 에워싸고 무차별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지역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져도 멈추지 않고 오직 진석의 목덜미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더라고요. 폭수라는 이름의 열차가 브레이크가 파손된 채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과정을 낱낱이 생중계하고 있었는데요. 죽여버려. 진석, 당신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내 뼈가 가루가 되고 내 내장이 쏟아져도 상관없어. 당신이 은호에게 입힌 그 상처, 그 고통의 만배를 이 차가운 복도에서 돌려줄 때까지 난 절대 안 죽어. 지옥에서도 내가 널 따라가서 물어뜯을 테니까. 지역은 경호원의 어깨를 이빨로 물어뜯어 생사를 뜯어내며 진석의 멱살을 낚아채는데 성공했었습니다. 두 남자는 차가운 병원 타일 바닥을 구르며 서로의 얼굴을 손톱으로 파내고 난도질하고 있었는데요. 지역의 손가락이 진석의 눈가를 파고들어 안구를 으깨려 했고 진석의 거친 손톱은 지역의 목동맥을 조르며 질식시키려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처절한 몸싸움은 이제 폭수의 정당성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서로의 존재 자체를 우주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원초적인 사육전으로 변질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중환자실 문이 다시 열리고 휠체어의 몸을 간신히 의지한 채 지은호가 복도로 기어 나오다시피 나타났었습니다. 그녀는 피범벅이 되어 엉겨붙은 채 바닥을 굴러다니는 두 남자를 보며 혼신의 힘을 다해, 아니 자신의 남은 수명을 다 깎아먹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는데요. 그만해. 제발 둘 다 그만하라고. 당신들이 여기서 서로를 죽이고 고기를 뜯으면 내 남은 삶은 뭐가 되는데. 진석, 당신이 나를 쐈을 때 난 당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여웠어.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사람의 진심을 얻는 법을 평생 배우지 못한 당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고. 그리고 이제 역시 당신이 지금 저 인간과 똑같은 눈빛과 표정으로 살인을 저지르려 할 때 난 당신이 진석보다 100배는 더 무서워. 제발 나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 당신이 사람을 죽이면 난 그날로 자결할 거야. 은호의 절규에 지역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결정적으로 떨렸었습니다. 그 찰나의 틈을 타 진석이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독이 묻은 단검으로 지역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러 넣었는데요. 지역은 윽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고 진석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지역의 가슴 위에 올라타 단검을 높이 치켜들었었습니다. 봤냐 지역아. 결국 내 그 알량한 사랑이 너를 죽이는구나. 네가 저 계집애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목을 먼저 땄다면 넌 승리했겠지. 하지만 넌 끝까지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야. 이제 죽어라. 지옥에 가서 내 아비랑 같이 내가 만든 제국의 불꽃이나 영원히 구경해. 내 여자는 내가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뒤따라 보내주마. 진석의 칼이 지역의 심장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 병원 폭도 끝에서 경찰들의 함성과 테이저건 발사 소리가 들려왔고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조준점이 진석의 온몸에 낙인처럼 박히고 있었는데요. 지역은 입가로 피를 울컥 쏟아내면서도 진석의 손목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쥐어짜 내 속삭이고 있었더라고요. 진석, 넌 틀렸어. 내가 죽어도 넌 절대 승리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넌 평생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이 차가운 복도에서 짐승처럼 끌려가 평생을 고독 속에 썩게 될 테니까.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죽음보다 더 잔인한 진짜 마지막 복수야. 넌 이제 영원히 혼자다. 지역의 눈이 서서히 감기려는 순간 진석은 경찰들의 제압 사격에 어깨와 다리를 맞고 비참하게 쓰러졌었습니다. 은호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지역의 피 웅덩이 속으로 기어와 그의 머리를 가슴에 품고 감싸 쥐었는데요. 지역은 은호의 옷에 묻은 자신의 피를 보며 그리고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희미하고도 서글픈 미소를 짓고 있었더라고요. 은호야. 이제 세상이 조금은 깨끗해졌지? 진석도. 나도. 이제 다 사라질 테니까. 당신은 내가 못 살았던 그 화려한 날들만 나 대신 꼭 살아야 해. 미안해 은호야. 나의 복수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다. 다만 당신과 함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데 성공했을 뿐이다. 병원 폭도는 이제 비명 대신 무거운 침묵과 경찰들의 육중한 구둣발 소리, 그리고 공기 중에 응고된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조금 전까지 사육전을 벌이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적이 감돌았지만 그 정적 아래에는 여전히 타오르지 못한 증오의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있었더라고요. 진석은 어깨와 허벅지에 총을 맞고 바닥에 짓눌린 채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지만 그는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역을 향해 핏물 섞인 침을 뱉으며 광기 어린 저주를 퍼붓고 있었는데요. 이지역, 네가 이긴 것 같으냐? 아니 넌 평생 내 손에 묻은 이 비릿한 피를 씻지 못할 거다. 네가 눈을 감을 때마다 내가 보일 것이고 지은호가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떠오를 텐데 그게 무슨 사랑이고 인생이야. 넌 결국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라는 악마를 내 몸속에 완벽히 이식해 완성시킨 거란 말이다.
지옥에서 기다리마 나의 가장 완벽한 후계자요. 진석의 비웃음 섞인 광기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가는 동안 이지혁은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호수처럼 고여가는 자신의 피 웅덩이 속에 대자로 누워 있었는데요. 옆구리 깊숙이 박힌 단검의 상처에서 울컥거리며 쏟아지는 선혈이 은호의 하얀 환자복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지혁의 표정은 오히려 44회의 그 화려했던 승리의 순간보다 45회의 잔인했던 배신의 순간보다 더 평온해 보였더라고요. 지금 이 죽음의 문턱이 그에게는 20년간의 고단한 사투를 끝내게 해줄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었나 보더라고요. 은호야, 울지마. 내 피가 당신 옷을 다 망치고 있잖아. 이거 내가 큰맘 먹고 사준 비싼 옷인데 내가 다시 사줘야 하는데 미안해 은호야. 끝까지 당신 옷을 더럽히기만 하네. 이지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은호의 젖은 뺨을 만지려 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의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꺾이며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는데요. 은호는 지혁의 피 묻은 손을 필사적으로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로 오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은 지혁의 손등에 굳어있던 진석의 마른 핏자국을 하나둘씩 투명하게 지워내고 있었는데요. 지혁씨 제발 정신 좀 차려봐.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모진 말해서 화나서 이러는 거야?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눈 좀 떠봐. 당신 여기서 죽으면 나보고 이 끔찍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나를 지옥 구덩이에서 꺼내준 사람이 당신인데 왜 당신 혼자 다시 거기로 들어가려는 거야. 나를 봐 지혁씨. 나를 보라고. 은호의 비명 같은 절규에 지혁은 감기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그녀의 눈동자를 응시했었습니다. 지혁의 눈은 이제야 비로소 진석이 만든 괴물도 폭수에 미친 광인도 아닌 그저 한 여자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싶었던 평범한 청년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는데요. 그는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꺼내놓고 있었더라고요. 은호야. 진석이 했던 말 다 잊어버려. 당신은 그 인간의 재물도 아니고 내 복수를 위한 소모품도 아니야. 당신은 내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고 싶게 만들었던 내 우주의 전부였어. 내가 괴물이 된 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없는 세상을 단 1초도 견딜 용기가 없어서였나 봐. 이기적이고 못난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 그냥 잊고 행복해져야 해. 지혁은 울컥 쏟아지는 피를 토해내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었는데요. 의료진들이 달려와 지혁을 들것으로 옮기려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지혁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쥐어짜 내 옆에서 넋을 잃고 서있던 상철의 옷소매를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상철은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손을 잡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진석의 돈, 그 더러운 명예 다 버리고 그냥 우리 아버지로만 살아주세요. 그게 내가 평생 원했던 그리고 당신에게 받는 마지막 효도예요. 제발 평범해지세요. 지혁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그의 고개가 옆으로 힘없이 꺾였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심전도 모니터가 다시 한번 단조롭고 긴 경고음을 내뱉으며 지혁의 생명이 희미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은호는 들것을 붙잡고 따라가며 복도가 떠나가라 지혁의 이름을 불렀지만 지혁은 이미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시각 경찰차에 태워져 구치소로 압송되던 진석은 창살 너머로 비치는 차가운 새벽달을 보며 기괴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지혁의 심장을 찔렀기에 이겼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가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그의 제국은 이미 지혁이 집힌 불길의 잿더미가 되었고 그의 유일한 핏줄이자 자신의 분신이라 믿었던 지혁마저 자신의 손으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으니까요. 진석은 어두운 차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이지혁 넌 죽어도 내 아들이다. 저승에서도 넌 나를 닮은 그 잔인한 얼굴로 살아가야 해.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낙인이고 네가 죽어서도 지워지지 않을 나의 유산이다. 넌 나를 벗어날 수 없어. 절대로. 하지만 진석의 저주 섞인 확신과는 달리 차가운 수술실 조명 아래서 지혁은 자신의 내면에 깊게 박혀있던 진석의 흔적들을 스스로 지워내고 있었는데요. 수술대 위에서 지혁은 아주 길고 따뜻한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요. 20년 전 그 비극이 시작되기 전날 불타지 않은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은호와 함께 둘러앉아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신기루 같은 꿈이었는데요. 지혁은 그 꿈속에서 처음으로 복수라는 무거운 납덩어리를 내려놓고 소년처럼 맑게 웃고 있었더라고요. 그에게 필요했던 건 수조 원의 재산도 진석의 몰락도 아닌 그저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였음을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깨닫고 있었는데요. 몇 시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의사가 피와 땀으로 찌든 마스크를 벗으며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은호와 상철에게 천천히 다가왔었습니다.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는데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심장이 2번이나 멈췄지만
환자분의 삶에 대한 의지가 기적적으로 숨통을 틔웠네요. 하지만 뇌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터라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깨어난다고 해도 이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을지 혹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선고에 은호는 벽을 짚고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는데요. 기억을 모두 잃어버려도 좋고 평생 어린아이처럼 깨어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숨만 쉬어달라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나 보더라고요. 은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의 의지에 누워있는 지역을 보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건 결연한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역씨,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게. 당신이 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었다면 난 이제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당신만의 천사가 될 거야. 당신의 손에 묻은 저 비릿한 피 내가 평생을 다해서 닦아줄게. 우리 이제 저 화려하고 잔인한 날들 말고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어도 따뜻한 날들만 같이 살자. 당신이 깨어날 때까지 내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게. 48회 엔딩은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희뿌연 새벽빛과 함께 기계적인 숨을 내뱉던 지역의 검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아 까닥이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는데요. 100만 유튜버 운영자님, 이 장면에서 지역이 깨어났을 때 그가 과연 폭수의 화신으로서의 기억을 간직할지 아니면 진석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팩지 같은 인간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거대한 의문을 던지며 끝냈었는데요. 덕분에 시청자들은 다음 회차를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고 게시판을 폭격하게 될 것이더라고요. 지역의 피비린내 나는 폭수국은 이렇게 한달락의 파국을 맞이했지만 그 참혹한 폐허 위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는데요.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진석이 빚어낸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지은호라는 단 하나의 구원과 빛을 향해 잿더미를 헤치고 다시 걸어 나오려 하고 있었더라고요.